해단식하는 인수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49일간 활동을 했고 100여 개의 국정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두 패널이 100점 만점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줄지 이 부분은 이경 대변인께 먼저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김재섭 위원장께. 사실은 인수위가 뚜렷한 과제, 딱 기억에 남는 과제가 없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단답식으로 일단. 저는 일단 7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80점으로 드리겠습니다. 70점에서 이유는 뭘까요? 예. 그래서 인수위에서 뚜렷한 과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윤석열 인수위만큼 존재감이 있었던 인수위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벌써부터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하나를 남기고 시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인수위가 우리가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본들이 좀 있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슈들을 좀 묻히긴 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어떤 하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정부는 될 것이다. 확실히 상징성 하나를 가져가는 시작하는 정부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안 그래도 청와대에 방문하고자 하는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서버가 폭발하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존재감 있는 인수위다라는 데에서는 인정을 하고 싶고 제가 100점이나 90점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여가부 폐지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국민들한테 100% 만족드릴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가부 폐지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추진하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초반에 약간 유보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셨거든요. 장관 후보자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적어도 저희가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코어 지지층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던 약속들 특히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는 모습들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으면 더 좋은 점수를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점 70점에서 80점까지 김재섭 위원장은 했다는 점 남겨두고요. 이경 대변인께서는 저는 점수보다는 패스의 P냐 아니면 F냐에서 저는 F를 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부분이었으면 D-라든지 C+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속였다는 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병사 월급은 즉시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2025년도부터 병사부터 하겠다라는 것은 그래도 여기는 속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어떤 성의는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실망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점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그때 여성가족부 폐지 5글자를 이렇게 올리면서 며칠 있다가 그랬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틀 걸렸다 이랬나? 이렇게 좀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게 계기가 됐던 5글자였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0대 국정 운영 과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 본인의 부처를 없애기 위해서 장관을 내정을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 변명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거짓말밖에 속이는 거다. 그래서 저는 F를 주는 거고 또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라자 재난지원금요. 일괄 지급하겠다. 일괄 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100일 내에 5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집행을 분명히 하겠다. 그런데 이거 뭐였습니까? 일괄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변명을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민주당에서는 당초 300만 원 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이렇게 차등 지급해도 민주당이 얘기했던 300만 원보다 많을 것이다. 이거 구체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면서 거짓말을 할 때 마지막으로요. 탈원전이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얘기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요. 원전 탈원전 이거는 원전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국정 운영 과제였던 거지. 2060년이 그러니까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게 돼 2060년입니다. 그렇게 계획이었어요. 왜 60년이냐? 원전이 60년이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60년이었고,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이 없었냐? 진짜 탈원전이 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거 진짜 속이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이거 지금 뭐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 가정에 그러니까 그 생애 첫 구매자뿐만 아니고 한두 개 계신 분들도 그런 집이 계신 분들도 주택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전히 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애 첫 구매자만 LTV 80% 풀겠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90%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DSR이라고 해서 왜 총 부채 비율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풀어야지만이 그것도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DSR은 그대로 생애 첫 구매자는 80% 풀겠다. 그럼 제가 몇 개 지금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병사 월급은 그래도 성의를 보였지만 나머지는 정말 속인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F를 줄 수밖에 없다.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냉정하게 가혹하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미 사실 여가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직 업무들은 다른 부처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결국 개편만 남아있기 때문에 법령 개편만 민주당이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어렵죠. 사실상 다 소관 업무를 이관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도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추경해가지고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했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여기에 뜻한 바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 같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와 관련돼서도 실제로 저희가 안전진단 완화, 그 규정 완화를 약속을 걸었고 전면 완화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완화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LTV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 말고 공급이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의 네.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들 두 분의 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